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50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침 체감 온도가 거의 9도 10도라 그랬는데 좀 춥기는 추워도 괜찮습니다. 예,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80의 노구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또 장장 10시간 가까이 비행도 하고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그 만나는 과정에도 비상 조치가 내리고 여러 가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담보하고도 우크라이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5억 달러 추가 군사 원조를 하겠다.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돕겠다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갔는가? 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대통령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국민들이 그 러시아 공산당과 싸움에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갔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에도 메가더가 왔습니다. 메가더가 한강 저쪽 남쪽 한강변에 와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옆에 쭉 한국군을 보니까 나이도 이제 10대 후반, 10대 그 어린 병사들이 애몸 소총 하나 들고 저 북쪽을 향해서 보고 있는 그 눈빛, 그 결연한 의지, 그런 걸 보고 메가더도 이 나라를 지원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나라는 자포자기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돕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고 살아갈 의지가 없는 인간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도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그 1년간 세계 제1의 대국인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갈 때 전 세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3, 4일이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저 엄청난 무력에 망할 것이다. 그런데 젤렌스키는 끝까지 싸우고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끝까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우크라이나 전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감동시켰는지 하여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탱크 절반 이상을 다 우크라이나 땅에 고철더미로 파묻었습니다. 많은 포탄도 미사일도 쏴왔지만 우크라이나는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새로운 무기를 공급하고 나토 서방 국가들이 또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기보다도 의지입니다. 인간의 의지. 자기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인간의 의지. 그런 의지로 지금 우크라이나는 세계 제1의 군사대국인 러시아와 싸우고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의지만 있으면 나라 지킬 수 있고 이 빨갱이 척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강한 빨갱이 척결됩니다. 노조 깡패 새끼들 저거 반드시 저거 깡패들 깡패지 못하게 막겠다는 강렬한 의지면서 그거 막아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일단 대한민국의 인민군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 인민군은 저 인민군 김일성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인민군이고 이 남쪽의 인민군이 누구냐? 민주노총이 남쪽의 인민군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럼 대한민국 왜 살아요? 문재인 이 미친놈 이것도 반드시 참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깡패 같은 놈들에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무려 지금 밝혀진 것만 1,500억을 지원했대요. 150억도 아니고 15억도 아니고 1,500억을 지원했대요. 1,500억. 1,500억 지원한 거 뭐 했습니까? 이 새끼들이 맨날 데모하고 투쟁 비용에 빼먹고 법률 비용에 때문에 그 변호사 새끼들도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그 피와 땀과 같은 그 세금 받아갖고 법률 비용 빼쳐먹고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이 낸 세금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밖으로 공개하지 않은 그런 집단에게는 세금 환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절대 단돈 1원이라도 그런 자들에게는 지원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세우면 모든 질서가 서는데 질서도 안 지키고 법도 안 지키는 그런데도 돈을 지원하고 그것도 1억도 아니고 1,500억을 지원해. 1,500억. 그 지원한 공무원 새끼들도 이거 처벌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일반 시민단체 같은 데도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은 나중에 회계 감사하고 이래갖고 다 어느 단체든 간에 행자부든 서울시든 어디든 작은 시민단체 자금 지원하면은 나중에 결과 보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결과 보고에서 잘못되면 그거 싹 다 환수 조치하고 다 합니다. 책임 묻습니다. 근데 왜? 노조만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책임을 묻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문재인 처벌해도 1,500억에 대해 처벌해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구속 제가 사인했습니다. 사인. 그럼 이제 국회로 보냅니다. 국회로 보내면 이제 국회에서 27일인가 본회의에 이제 체포 동의안 할 건데 민주당이 다 뭐 똘똘 뭉쳐갖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제 대통령과 민주당과 싸우는데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민이 힘을 실어줘서 대통령 새로 뽑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제 이미 빛이 발했어요. 4년 동안 국민들이 신물 날 정도로 신물 나서 저 국회의원들 싹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이제는 깡패들과 싸움이에요. 국민을 대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구속시키라고 사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미치지 않는 놈, 정신 차린 놈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감옥 보내는데 이재명이가 봐주니까 호텔도 막 봐주고 차병원도 특혜 봐주고 두산도 막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돈 30억, 50억, 100억 안 될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장이 봐주는데 100억짜리가 1000억 되는데 그 100억, 200억 안 될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놈이 이재명이에요. 그런 놈이. 이재명이 이 새끼도 나쁜 새끼지만은 그래 특혜 봐갖고 그걸 갖고 지금 축제한 그런 인간들도 차병은 뭐 다 처벌해야 된다 생각해요. 왜? 두 번 다시는 특혜 받아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못 하게끔. 재명이도 나쁜 놈이지만은 그런 놈하고 좀 짬짬이 해갖고 부정 축제하고 돈벌이 한 놈들 다 처벌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놈이 와서 이거 합시다 할 때 그 법적으로 맞아요 하고 맞습니다 한번 하고 이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때는 안 해야 되지. 왜 앞에 사람 감옥 갔으니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재명 같은 놈이 공무원 관직에 가서는 안 된다. 관직에.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저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됐으면은 지금 김정은보다 더한 독재를 할 놈이 이재명입니다. 그래 됐으면 제일 먼저 김부서희 같은 거는 뭐 제일 먼저 저 어디 지도세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간첩에 가서 어디 실어 가든. 그래서 그런 나라가 안 된 것만 해도 천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리고 터키에 같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음에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이 나라는 참으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고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기적 같은 나라에 기적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 너무 많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태영호 국회 물러나라고 막 제주 4.3 뭐 유족회 회장이 하고 있는데 그 인간들이 인간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주도 4.3 사건은 반란 폭동이었습니다. 저 태영호가 그건 반란 폭동이었다. 그 김일성의 지령이었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걸 태영호 보고 국회 물러나라 그러고 색깔론을 한다 그러고 저는 저거 볼 때 색깔론을 그놈들이 지금 하고 있고 제주도 4.3 유족회 그놈들이 색깔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 색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영호 진짜 용기 있다 생각하고 태영호에 박수로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북한에서 온 사람이 그래 한국에 있는 새끼들은 한 새끼도 말을 안 하고 그래 이 나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주 4.3 사건은 북한의 역사 기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1948년 해방공간 국가 정부 수립하기 이전 그때 공산당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이 남조선 척화를 위해서 공산화를 위해서 노력했던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는 인간은 모르잖아요. 그 시대를 공부 안 해본 사람 몰라. 소련이 이 남조선 이거 남쪽 부동항 통째로 먹으려고 얼마나 그 노력을 했고 소련 공산당이 박헌영이 가지 박헌영도 주세주기 지 마누라 전반 소련에 가서 다 공부하고 소련의 꼭두가시들 아니에요. 소련이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삶을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은 못 가도 소련을 왔다 갔다 했어요. 소련이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제국인 줄 알았어요. 제가 2002년도에 모스크바 가보고 그때 우리 빨치산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모스크바 하나의 예술품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공산당이 여기서 태동해. 그러면은 이런 멋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환상에 빠져갖고 이 남조선에 와서 전반 공산당 활동을 했다니까. 제주도에 있는 4.3 유족회인지 지랄인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세월이 조금 지나면 역사는 다 밝아집니다. 그때 가갖고 색깔론이 했던 그 부끄러움, 추함, 무지함 그런 거 어떻게 갚을 겁니까? 제주도 4.3은 왜 1948년 4월 3일 날 총칼 들고 350명이나 되는 무장대가 경찰서, 파출소 습격해 갖고 경찰관 가족들 죽창으로 죽이고 그런 거는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제주도 지금 평화공원인가 지랄인가 그거 가보면은 왜
김달삼, 이덕구 사진 멋지게 걸어놓고 제주도를 제2의 점령이라고 왜 말하고 있습니까? 점령은 무슨 놈의 점령이야. 점령은 빨치산들이 점령하려고 마지막까지 제주도 다 내려가 있었는데, 하여튼 역사도 말이야 모르는 것들이 색깔론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지금 돈 1조 8천억 돈 받아 처먹으려고 정신 좀 차려. 해방 공간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뭔지 몰랐어. 그 속에서 진짜 희생당한 그런 유족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보상하고 해야지. 그러나 역사 규정은 제대로 하고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평화공원인가 거기도 빨치산 위패들 다 철거하고 그러고 난데 진짜 양민들, 그분들을 혼을 달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는 이용당한 양민들이 아니고 그 빨치산과 싸웠던 분들이 만든 평화의 땅이라고.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맞습니다. 경찰관, 군인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싸웠던 그 군인들이 만들어준 땅, 그 땅이 바로 평화의 땅이 제주도는, 그거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말이야. 빨치산 위패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2의 점령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래 한번 벌받아 제주도. 오늘 날씨 추우니까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고. 어젯밤 우리 또 종차가지가 밤을 새우고 애국자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과건경TV 와서 또 아침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송화제 변함없이 또 아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나쁜 놈들은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계속 때려야 됩니다. 이럴 때 방심하면 또 당합니다. 계속 때려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민주노총, 썩어 빠진 한국노총 다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 다 모아봤자 200만 밖에 안 돼요. 밖에 있는 노조들 다 모으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지금 돈 이런 돈 못 받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것들이 회비만 모아도 한 해 1,000억 이상 되는데 거기다 또 1,500을 보태주는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예.